이번에는 고전소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4쪽, 25쪽입니다. 자, 먼저 문학이니까 문제부터 확인할게요. 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했으니까 내용 파악 문제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문 보세요. A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본문의 거의 첫 번째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면 A까지만 딱 읽고 2번 문제 바로 비교하고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양미 300석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고려할 때 보기에 A씨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세 인물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세 인물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 그것을 요약해서 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억에 담긴 신봉사의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사자성어 문제죠. 그런데 기억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읽고 바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신봉사는 홀로 앉아 심청을 기다릴 때 배고파 등에 붓고 방은 추워 턱이 떨어질 지경인데 잘 새는 나라 들고 먼 절에서 새북 소리 들리니 날 저문 줄 짐작하고 혼자 하는 말이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 문장이 길죠. 여러분들 고전작품 시가나 그 다음에 소설이나 말이 되게 깁니다. 그걸 내가 줄여볼게요. 줄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신봉사는 심청을 기다릴 때 배고파요. 그 다음에 추워요. 끝입니다. 신봉사가 기다리는데 춥고 배고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 저문 줄 알고 혼자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내 딸 심청이는 무슨 일에 빠져서 날이 저문 줄 모르고 주인에게 잡혀 못 오는가 저물게 오는 길에 길동무에 붙잡혔는가. 딱 보면 신봉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딸 기다림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니까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신봉사의 심리, 기다림과 관련된 한자성어 1번 학수고대. 게임 끝. 자, 더 안 보겠습니다. 다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눈 바람에 길 가는 사람 보고 짖는 개소리에 심청이 오느냐 하면서 반기기도 하고 괜히 눈보라가 떨어진 창가에 부딪히기만 해도 행여 심청이 오는 소리인가 하여 반겨나서 심청이 오느냐. 눈보라가 떨어진 창에 부딪히기만 해도 심청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모습에서 딸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고 나가봐도 적막한 빈뜰에 인적이 없으니 공연히 속았구나. 첫 번째 장면에서는 신봉사가 딸을 기다리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A 나왔습니다. 아까 2번 문제와 관련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지팡막대 찾아 짚고 사립밖에 나가다가, 자, 누가요? 막대기를 짚고 사립밖에 나가는 사람은 바로 신봉사죠. 뭐 때문에 나가는지는 알죠? 딸 기다리기 위해서. 나가다가 한 길 넘은 개천에 밀친 듯이 떨어지니 개천에 떨어지는 무엇이 발생한 겁니까?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얼굴에 흙빛이요 의복에 얼음이라. 자, 문장 구조가 어떻습니까? 뭐뭐에 뭐뭐요, 뭐뭐에 뭐뭐다.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대꾸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꾸법을 통해서 개천에 떨어진 신봉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뒤뚱거리다 도로 더 빠지며 나오자니 미끄러져 할 일 없이 죽게 되어 아무리 소리친들 해 저물고 행위는 끊어졌으니. 사실이죠. 서술자가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뉘라서 건져주리. 이거는 이 사실에 대한 신봉사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이 글을 서술한 서술자의 생각일까요? 그렇죠. 서술자의 생각입니다. 서술자가 작품 속에 직접 개입하여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것. 뭐라고 하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죠. 편집자적 논평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전소설 읽을 때요, 이 편집자적 논평이 나오면 반드시 문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을 읽을 때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도 나왔죠? 그러면 문제 먼저 풀겠습니다. 자,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소리 심청가였습니다. 조금 전에는 소설 심청가고요. 판소리니까 음악적 성격이 많이 드러나겠죠. 자, 그때 신봉사는 딸의 덕에 몇 해를 가만히 앉아 먹어노니 도랑 출입이 서툴구나. 그러니까 바깥 출입이 서툴다라는 거죠. 지팽이 흩어짓고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나가다가 여기서 보면 더듬 이거 뭡니까? 행위지요. 행위. 신봉사의 행위를 그의 모습을 의태어를 통해서 드러낸 거죠. 길 넘는 개천 물에 한참 자칫 미끄러져 거꾸로 물에가 풍덩 빠져노니 아이고 도학동 심학교 중내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들어가고 지금 풍 빠져들어가고 풍 빠져들어가고 풍 빠져들어가고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저 점점 들어가니 아이고 정신도 말끔하고 숨도 잘 쉬고 아픈 데 없이 잘 죽는다. 자, 여기 보세요. 아이고 정신도 말끔하고 숨도 잘 쉬고 아픈 데 없이 잘 죽는다. 이건 누구 말일까요? 판소리에 있어서 신봉사의 말이 아니라 신봉사의 모습을 본 해설자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부분에 나왔던 편집자적 논평과 거의 유사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공통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겠습니다. 1번. A는 보기와 달리 대꾸를 활용하여 개천에 빠진 신봉사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는 보기에서는 신봉사의 외양 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얼굴에 흑빛이요 의복에 얼음이라 대꾸를 활용해서 신봉사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보기는 A와 달리 개천에서 빠져나온 애쓰는 신봉사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죠. 여기 거꾸로 물에가 풍덩 아이고 도화신방경내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정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A는 보기에 비해 해학적인 표현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여 신봉사가 처한 위급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본문 보기 안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해학적인 표현은 뭡니까? 굉장히 웃기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봉사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죽을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위기 상황을 해학적인 표현으로 한다고요? 웃기게 한다고요? 전혀 성립이 되지 않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4번. 보긴 A에 비해 의태어를 빈번하게 사용했다. 나왔죠? 그 다음에 A와 보기는 모두 신봉사가 처한 상황과 관련된 서술자의 생각 제시하고 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다. 라는 거죠. 그러면 답은 나왔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도 죽을 사람 구해주는 부처님은 곳마다 있는 법인지라. 자, 죽을 사람 구해주는 부처님은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누가 나올까요? 구해주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침 이때 몽문사 화주승이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빠져나오는 거 밟겠습니까? 구해주겠습니까? 구해준다라는 거죠. 저를 새로 지으려고 시주책을 둘러매고 나왔다가 청산 어둑하고 눈 덮인 들판에 달이 돋아올 때 제발 제 돌밭 비탈비로 저를 찾아가는데 바람결에 애처로운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 그러면 화주승이 사람 살려 들었으니까 스님이잖아요. 뭐 하겠습니까? 죽어라! 이러겠어요? 살려준다라는 거죠. 확인하겠습니다. 화주승은 자비한 마음으로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니 어떤 사람이 개천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다. 급한 마음에 구절죽장과 바랑을 바위에 휙 던져주고 굴각과 먹물장삼 살띠 달린 채로 벗어놓고 육날 미투리 행전 대님 버선도 헐헐 벗어놓고
고두 누비 바지 저고리 거듬거듬 훨씬 축혀 올려 급히 뛰어들어 신봉사 고추상톱 덮벅 잡아 들어 올려 건져 놓으니 전에 보던 신봉사였다. 자, 길지요. 어려운 말 계속 나왔습니다. 줄여볼게요. 화주승은 자기가 입고 있던 거 던져주고 그 다음에 벗어놓고 급히 뛰어 올라서 건져 놓았다라는 거죠. 그 무엇을 건져 놓으니 무엇이다라는 거죠? 신봉사였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되게 굴갓 먹물잠삼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 몰라요. 그러니까 서술어만 보고 이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거죠. 어떤 행위? 도와주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봉사가 정신 차려 묻길 개니시오. 화주승이 대답하기를 몽운사 화주승이요. 그렇지, 사람을 잘 살리는 부처로군. 자신을 살려놓았으니까 사람을 잘 살리는 부처 맞죠?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니 은혜 백골 난망이요.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화주승이 살려졌습니다. 화주승이 신봉사를 업어다 방에 앉히고 빠진 까닭을 물었다. 화주승이 신봉사는 신세를 한탄하다 전후사장을 말하니 그 중이 봉사더러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딱하시군요. 우리 절 부처님은 영험이 많으셔서 빌어서 아니 되는 일 없고 구하면 응답을 주신답니다. 공향미 300석을 부처님께 올리고 지성으로 불공을 드리면 반드시 눈을 떠서 성한 사람이 되어 천지의 만물을 보게 될 겁니다. 딱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300석 내면 눈 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화주승이요. 길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거 같죠? 도를 아십니까? 근데 그 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봉사가 집안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을 들은 신봉사가 눈 뜬다는 말에 혹하여 눈 감고 있던 사람 눈 뜬다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300석을 가져가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웃기죠? 화주승이 허허 웃고 개무시 웃음이죠. 이보시오. 대개 집안 형편을 살펴보니 300석을 무슨 수로 장만하겠소? 라고 지금 이건 걱정 아닌 게 아니라 개무시죠. 개무시. 이러니까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신봉사가 홧김에 하는 말이 빡친 거죠. 자존심 상한 거죠. 여보시오. 어느 새 아들 놈이 부처님께 적어놓고 빈말을 하겠소? 눈 뜨려다 앉은뱅이 되게요. 사람을 업신여겨 그런 걱정일랑 말고 적으시오. 뭘 적으라는 겁니까? 300석 시주하겠다. 적으라는 거죠. 화주승이 영업 잘한 거네요. 바람을 펼쳐놓고 제일 윗줄 붉은 칸에 심학교 300석이라고 적은 겁니다. 일화 적고 가지고 인사하고 갔다. 그런 뒤에 신봉사는 화주승을 보내고 다시금 생각하니 시주쌀 300석을 정말 장만할 길이 없어 복을 빌려다가 도리어 죄를 얻게 되니 이 일을 어이하리 이 서름 저 서름 묵은 서름 햇서름이 동무져 일어나니 견디지 못하여 울음을 운다라는 겁니다. 신봉사 운다라는 겁니다. 왜요? 홧김에 시주는 했으나 그 300석을 구할 도리는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신봉사 사고 친 겁니다. 자, 사고를 쳤으니까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한창 이리 탄식할 때 울고 있을 때 심청이 바삐 와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깜놀 발을 구르며 온몸을 두루만지며 심청이가 아버지에게 웬일이요 나를 찾아오시다가 이런 욕을 보셨나요? 이웃집에 가셔다가 이런 봉변 당하셨나요? 춥긴들 오죽하며 분하님들 오죽하리.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심청이가 놀란 것은 아버지가 울고 있어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그 개천에 빠져가지고 엉망이 된 모습을 보고 놀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승상댁 노부인이 굳이 잡고 만류하여 하다 보니 늦었어요 라는 것은 늦게 온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놀다 온 거 아니에요 라는 겁니다. 승상댁 시비를 불러 부엌에 있는 나무로 불 좀 지펴달라 하고 치마폭을 거듭거듭 걷어잡고 눈물 흔적 씻으면서 진지 잡수셔요. 그러니까 구해온 밥 드시라는 거죠. 더운 진지 가져왔으니 국물 먼저 잡수요. 손을
가리키며 이것은 김치고 이것은 자반이요. 심청이의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효심이 동시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신봉사는 얼굴 가득 근심 띤 빛으로 밥 먹을 뜻이 조금 없었다. 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장면에서 소개됐잖아요. 300석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입맛 뚝 떨어진 거죠. 아버지 웬일이에요? 어디 아파 그러셔요? 더디 왔다 화가 나신 거예요? 나서 그러신가요? 이렇게 춘향이랍니다. 심청이가 아버지가 식사를 못 하시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 알아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간 천일이라 무슨 어물이 있겠어요? 아버지는 저만 믿고 저는 아버지만 믿고 크고 작은 일 의논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이 너 알아 쓸데없다 하시니 부모 근심은 곧 자식의 근심이라 제 아무리 불효한들 말씀을 안 하시니 제 마음 섭섭하네요. 말 길지요? 요약하면 뭡니까? 왜 그러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신봉사가 이제 말합니다. 뭐 말하겠습니까? 앞에 있었던 일요. 내가 무슨 일로 널 속이랴만 내가 알게 되면 지극한 너의 마음 걱정만 되기로 말하지 못하였다. 아, 너를 기다리다가 저물도록 안 오기에 하도 갑갑하여 너를 찾아 나가다가 한 길에 넘는 개천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더니 뜻밖의 몽운사 화준승이 나를 건져 살려놓고 하는 말이 공양미 300석을 진심으로 시주하면 생전에 눈을 떠서 천지만물 보리라 하는구나. 홧김에 적었더니 중을 보내고 생각하니 한 푼 돈 한 톨 쌀이 없는 터에 300석이 어딨냔 말이냐. 도리어 후회로구나. 앞에 나왔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심청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청이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반갑게 듣고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착한 딸이죠. 왜 반갑겠습니까? 아버지의 눈을 뜰 수 있다는 말 그 자체가 반가운 거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걱정 마시고 진지나 잡수세요. 후회하면 진신이 못 되옵니다. 아버지의 눈을 떠서 천지 만물을 보신다면 공양미 300석을 어떻게 해서든 준비하여 몽운사로 올리지요. 걱정 마라. 아버지 내가 해결한다 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들 이런 어려운 형편에 어찌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는 죄인이죠. 네가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심청이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여쭙기를 왕상은 얼음을 깨서 잉어를 얻었고 곽거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 반찬해 놓으면 제 자식이 상머리에 앉아 집어먹는다고 그 자식을 산채로 묻으려 하다가 금 항아리를 얻어 부모를 봉양했다고 합니다. 옛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제 여성이 비록 옛사람만 못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공양미는 얻을 길 있을 테니 근심 마셔요. 어떻게든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착한 딸입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1번 심청이가 늦은 이유는 오는 길에 동물을 만난 게 아니죠. 그 집에서 잡은 거죠. 다음 신봉사는 눈부라치는 겨울 저물녘 심청이를 마중 나갔다가 개천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답 찾았습니다. 뒤에는 전부 다 오답이니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공양미 300석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를 고려할 때 보기에 A씨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세 사람 중, 신봉사, 춘향 이렇게 되겠네요. 자, 1번 집안 형편을 보니 공양미 시주가 어려워 보이지만 낸다고 하니 시주할 내용을 적어야겠군. 내게 만든 거죠. 이 사람이 사실은 나쁜 중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적절한 거고요. 그 다음 2번 부처님이 영험하다고 화주승이 말하는 걸 보니 공양미를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이거 뭐였습니까? 눈 뜬다는 말에 혹하여 라는 문장이 있었죠. 그러면 얘도 적절한 거고요. 그럼 3번 우리 집 어려운 형편은 생각 안 하고 B입니다. B. 무조건 공양미를 시주 약속했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고 빡쳐서 적으세요 해놓고 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후회했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C니까 심청이겠네요. 아버지를 살려주신 부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쫙 끝났죠. 아버지를 살려주신 거는 부처님이 아니라 화주승이죠.
그러면 4번 적절하지 않은 것 되는 거죠.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전소설 풀이였습니다.